네, 저는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었었는데요. 네. 베니스의 남자죠. 지난해 출연했던 영화 피에타가 우리 영화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주말 드라마 100년의 유산에서 반전 매력을 보여주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슈앤피플, 오늘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정진하는 배우 이정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진하는 배우라서 이정진 씨군요. 무슨 적자 쓰십니까? 저는 근데 그 정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좀 잘 쓰지 않는 이제 뭐 조정한다 이런 조정정자 이런 정자 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 안 쓰는. 네네네, 잘 안 쓰는 점. 예, 진짜는요? 진짜는 이제 다스릴 진. 다스릴 예, 진? 뭐 보통 다스릴 진, 뭐 진압할 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압할 진, 최근변에. 네네네. 예, 이 얘기 계속하면 시청자들이 채널 돌리시는데 물어보고 싶은 네, 뭐 요즘 주말 드라마 100년의 유산 인기가 꽤 높다고 하는데요. 네네. 시청률 굉장히 잘 나오죠. 어느 정도인가요? 시청률이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 나와서 네. 뭐 자꾸 수치상으로 저희가 뭐 작품을 평가하면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지금 20%가 넘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네. 뭐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또 뭐 부담감도 있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 드라마가 어떨 때는 자기 마음에 참 드는데 시청률이 안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의외로 높게 나오고 그럴 때도 있죠. 그쵸. 사실 뭐 작품을 임하는 배우나 또 제작진들이 그런 수치를 보고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네. 수치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작품이라는 게.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수치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사실은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영화는 이제 스코어겠죠. 관객 수. 이제 평균 이상 어느 정도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뭐 어느 정도 할 도리는 했다. 기분은 좋다. 그런데 지금 저희 백년의 유산은 되게 많이 집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 네. 사실 이제는 너무 좋다라는 수준은 넘어갔고 이제는 좀 부담감도 좀 생기기도 하죠. 좀 책임감도 생기고. 예. 네. 물론 이렇게 시청률이 참 높지만 아직 드라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드라마이고 또 어떤 역할 맡으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글쎄요. 뭐 일단 역할을 설명드리면 기존의 다른 드라마에서 보셨던 캐릭터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역할로는 제가 대기업 본부장이고 이세윤이라는 역할인데 네. 근데 저희 드라마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간 드림팀 같은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려한 출연진 선배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또 예. 가족 간의 관계들 또 젊은 사람들의 또 로맨스 이런 게 다 모여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 뭐 연령대를 다 아우러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또 그런 또 입증된 결과가 시청률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속사 대표가 박진영 씨라고요. 네. 박진영 씨도 꼭 이 드라마 보신다면서요? 네, 어제도 통화할 때도 네. 그러시더라고요. 야, 시청률이 지금 이제 25%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네. 그 정도면 예. 재방까지 하면 진짜 엄청난 인구가 보고 있는 거다. 그렇군요.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방송 보세요. 내용을, 앞으로 네네. 내용을. 네네. 이 박준영 씨가 이정진 씨의 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던가요? 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세요. 그냥 뭐 그걸 떠나서 뭐 네. 그냥 뭐 잘 보고 있고 또 뭐 보기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연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이렇게 뭐 평가를 하거나 점수를 매기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입장이 아닌 거죠. 그분도 한번 영화도 출연하고 네네네. 했었잖아요. 네. 어떠시던가요? 보니까 그 사장님 연기가. 뭐 일단 시작이니까요. 신인 배우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 예. 기대되는 배우라 생각하고 일단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전 세계에서 누구도 갖지 못하는 마스크를 가진 배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진영이 형과 외모로 견적할 수 있는 배우가 오달수 씨와 박진영이 앞으로 충무로의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 들어요. 사장님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고 나면. 글쎄요, 이 시간에 딱 보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인데. 예. 네. 아까 최선을 다하라고 끝까지 네네. 하셨다는데 드라마 촬영할 때는 또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어떤 마음 또 어떻게 생활 가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글쎄요, 근데 요즘에는 시청자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또 이런 카메라나 TV 자체 이런 디지털 미디어가 너무 좋아져서 네.
배우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게 다 드러나요. 그렇군요. 뭐 피부 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또는 감기에 걸린다라든가 이런 게 근데 사람이 저희는 이제 굉장히 긴 드라마인데 중간중간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프기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일단 촬영 들어가기 전에는 감독님이랑 뭐 캐릭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실제 촬영이 들어가면 자기 컨디션 조절하는 데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운동도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어떤 그러니까 운동 하세요? 시간 날 때 네.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긴 작품을 하다 보니 뭐 교회를 멀리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좀 많이 풀렸으니까 조깅 같은 거 많이 하고 네. 뭐 웬만하면 걸으려고 그러고 그런 노력부터 하는 거죠. 진짜 이 얼굴이 여자 배우의 얼굴처럼 호연. 다리를 예. 정말 아주 지금 20대도 아닌데요. 네. 네, 이제 30대 중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네. 피에타, 네네. 베니스의 남자 네네.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서 세계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됐을 때 그때의 그 기분은 어땠습니까? 글쎄요, 뭐 진짜 꿈만 같은 일이고 네. 아, 내가 배우를 한다라는 게 나중에 정말 한참 시간이 지나서도 예. 알 수 있겠구나. 정말로 저런 작품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게 너무너무 정말 꿈만 같기도 하고 네.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3대 메이저라는 이제 칸느와 이제 베를린이 남아 있는데 네. 다른 또 후배들 선배들이 또 더 좋은 결과로서 또 거기서도 이제 쓸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되고 저 역시도 그 순간에 제가 참여한 작품이 됐든 또는 응원해 줄 수 있는 작품이 됐든 그런 걸 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본인이 베를린하고 칸에서도 또 받으면 3대 좋겠죠? 영화제 모두. 그러면 뭐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겠지만 근데 네. 그러긴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예. 다른 또 후배들이나 선배님 작품들이 빨리 가서 또 좋은 네. 결과를 빨리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피에타가 뭐 대본을 네네. 받고 8일 만에 촬영에 들어갔고 촬영이 2주 만에 끝났다고 네네네. 하던데요. 네. 네, 어땠나요? 당황스럽죠. 사실 뭐 해외 외신들도 마찬가지로 또 폄하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경쟁작이다 보니까 예. 후보작이 올랐을 때 뭐 어떻다라는 게 평이 나오잖아요. 예상이 있다 했을 때는 서로 폄하하기도 하는데 예. 그때마다 이제 물어보는 게 이런 거죠. 니네 얼마 만에 찍었어? 뭐 예산이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얘기들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일주일 만에니까 뭐 2주 만에 딱 정확하게 찍은 거거든요. 중간에 쉬는 시간까지 하면 12일 만에 찍었고 예. 그리고 1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찍었는데 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어. 진짜로? 야, 어. 어떻게 뭐 편집도 얼마 안 했고 근데 그런 작품이랑 자기네랑 경쟁하고 있다라는 걸 보고서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할 뿐인 거지 뭐라고 얘기들을 못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정말 놀라울 만한 결과를 가져왔고 예. 처음에 그 출연해달라고 했을 때 되게 흔쾌하게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지 못했죠. 아무래도 김기덕 감독님의 작품을 많이 봐왔던 저 배우고 또 예. 영화를 네. 워낙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작품 속으로는 굉장히 감독님과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대본을 받아보고 나서 작품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작품 굉장히 잘 읽혀서 넘어갔는데 내가 이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정진이라는 사람이 네.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을 만나 뵙고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제가 더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이랑 작품을. 감독님이랑 너무 하고 싶었던 배우 중에 한 명이고 그랬는데 감독님은 다음 주부터 찍읍시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더 했으면 좀 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만나고 일주일 만에 촬영장으로 갔죠. 그랬군요. 사실 피에타를 네네. 기점으로 좀 작품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피에타도 그렇고 그 전 작품이 뭐 돌이킬 수 없는 에서도 네. 아동 성범죄자 좀 굵직굵직한 연기를 최근에 많이 선택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선택하시나요? 글쎄요, 뭐 사실 저희 배우들이 뭐 선택하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좀 절대 갑 같은 느낌에 보여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선택하거나 맘대로 할 수 있는 배우들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런 분들은 한 손에 꼽을 거예요, 몇 명은. 저한테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사실 이제 저한테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잘할 만 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작품들이 오는 거죠. 정말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요라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감독님들이나 프로듀서들이 기획을 해서 만들어진 작품들 중에서 이제
이정진이라는 배우가 다른 배우들한테도 갈 수가 있고 근데 그런 작품들에서 제가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골라와서 한 작품들인데 사실 보니까 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넓은 면으로 보여드리게 된 것 같은데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저 사진들을 보면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얼굴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 모습이네요. 같거든요. 네. 원래 좀 선한 편이죠.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죠. 뭐 돌이킬 수 없는 피에타 같은 면은 없고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그런 그 악역의 그 또 다른 면을 끌어내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까? 글쎄요. 그게 또 배우들이 갖고 있는 또 숙제고 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누구나 뭐 쉽게 뭐 바로 나오진 않겠죠. 예. 네. 그냥 좋은 스태프들과 좋은 배우들 또 그 속에서 어우러져서 그냥 상대방에 집중하고 일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본인이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제일 하고 싶은가요? 뭐 제 인생에서 고를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네. 베니스 사실- 남자인데요. 네. 사실 뭐 좀 배우로서의 욕심이라면 아쉬운 점은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결과물이 중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시청률이라든지 또는 영화에서는 관객, 흥행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원하는 작품들만 기획이 되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한국 사람이 좋아하고 잘 만들 수 있는 장르가 전통 멜로물이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이렇게 기억들 다 뭐 보시는 시청자 뭐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멜로물들이 기획되지가 않아요. 안 보거든요. 아, 좀 자극적이고 네. 네. 뭐 좀 뭐 폭력적이거나 이런 이슈화 되는 거지 그냥 감성적인 멜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없어진 것들이 많은데 좀 그런 것들이 다시 부활하고 저 역시도 해보고 싶고 다른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도 저도 기대가 되고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한다면 상대 배우는 누구랑 하고 싶습니까? 실명을 거론해 주십시오. 아유. 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너무 많아서요. 그러면 3명만 말씀해 주시죠. 네. 3명. 근데 또 너무 많은 좋은 배우들을 제가 했어요. 예. 과거 여자 그쵸. 배우들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안 한 분들 중에서 고르려고요. 예. 예. 네. 손예진 씨도 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안 해본 분들 중에서, 저는 전도연 선배님이랑 해보고 싶어요. 나이 차는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혜수 선배님. 그 아름다운 배우들과의 멜로물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진이라는 배우가 예능에 출연하는 것도 굉장히 의외였어요. 뭐 네. 예능이 더 쉽던가요? 연기가 더 쉽던가요? 쉬운 거는 없겠죠. 네. 다. 그리고 뭐라고 평가 이런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시면 그냥 쉽다면 쉬울 수 있지만 다 네.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저는 한번 또 도전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때 참 좋게 봤었거든요. 네네. 남자 자격에서. 네. 자, 사실 오늘은 저는 이 얘기를 제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도서관 짓기도 하시고, 네네. 네팔에도 가시고, 네. 저도 사실 몰랐었던 얘기들인데,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또 다시 한번 더 네, 이렇게 이정실의 고개를 뜻을. 끄덕이게 됐거든요. 어떤 얘기는 좀 본인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글쎄요, 제 입으로 말씀드릴 만한 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네. 그런 봉사를 많이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느낀 점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한국이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어요, 지금. 이런 봉사 단체들, 여러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데,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관심은 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는 두렵기도 하고, 예. 그쵸. 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 저는 다른 또 연예인분들이나 또 사회 저명 인사분들 정말로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하진 못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른 일로 인해서 언젠간 이 봉사활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그런 분들처럼 어떠한 막 큰 뜻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는데 지금 참여하지 못한 분들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도서관 짓기를 생각을 한 거였었어요. 그게 이제 봤을 때 뭐 도서관 뭐 엄청나게 큰 규모가 아니라 예. 책을 모아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주변 지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봉사단체에 딱 들어가서 막
열성적으로 하기에는 또 자기 직업도 있으시고 또는 어떠한 내가 막상 들어갔다가 만약에 나는 이 정도까지 참여를 못하겠어라고 빠져나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행을 갑시다. 편안하게. 네. 네팔 여행을 가시죠. 예. 4, 5일 여행을 가서 2, 3일 쉬시고 남는 이틀을 저한테 주세요. 같이 가서 도서관 짓는 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5일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해보시고서 느끼는 게 있다라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봉사단체들이 많아요. 거기랑 뜻을 같이 하셔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가족들 또 여행 가셔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는 거죠. 봉사하러 갑시다 이러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냥 가족 여행이라 생각을 하시고 갔다가 거기에서 현지 사람들 직접 보고 이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나으시는 분들은 이제는 정말 단체도로 갈 수 있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지금 여행 같은 그런 도서관 짓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은 많이 하시는데 네. 행동에 옮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실천하게 된 계기도 참 궁금해요. 글쎄요. 근데 그렇게 뭐 좋은 일이고 당연히 그런데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일입니다. 뭐 하지만 늘 생각하는 건 실제 가면 제가 더 많이 배워서 오거든요. 네. 뭐 보니까 어때요? 좋은 일 하시니까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좋은 일이 아니라 제가 더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와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한 계기 자체가 뭐 보니까 뭐 제가 가슴이 뜨거워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도 모르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1급 지체장애자 분들을 몰래 이제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알려지게 되면서 예. 이제 어떻게 서울시에서 알려줬고 그래서 이제 좀 그다음부터는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뭐 그러고 싶어요. 뭐 저는 무슨 뭐 봉사를 다닌다고 해서 뭐 뜻을 뭐 항상 너무나 이렇게 남들한테 막 보여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 역시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가끔 시간 날 때 여행 가듯이 가서 잠깐 하고 오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네. 다른 분들도 저랑 같이 편안하게 참여하셔서 보시죠. 예. 보시고서 정말 느끼시는 게 있다라면 또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예.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아닌 분들은 다녀오니까 좋더라. 너네들도 한번 가봐라. 이것만 해도 굉장히 이게 잔잔한 파도가 되면 나중에 크게 몰려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네팔 도서관 짓는데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네네. 네팔에 같이 가는 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뭐 책 같은 영어 책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제 네. 일단은 저도 앞으로 드라마 끝나게 되면 이제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예. 뭐 네.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뭐 자기가 다 본 영어로 된 책들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다 모아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참여라는 게 직접 가는 방법도 있고 또 무슨 뭐 정기적으로 뭘 성금을 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다 있잖아요. 예. 네네. 그냥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지에 계신 선교사분들이든 또 자원봉사자분들 네. 그분들한테 한국 소식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저는 참여라고 생각을 해요. 관심을 네. 그런 식으로 서서히 갖다 보면 정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도 있고 예. 또는 응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훈남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얘기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진정한 훈남,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